하는 거예요. 우리는 결국에는 그 정보가 전부 다 진짜 진실이라는 걸 누가 보장할 건데. 우리는 커뮤니티 사이트에 나와 있는 동아일보, 조선일보, 뭐 매일경제 신문에 나와 있는 그런 뉴스를 보고 우리는 사실을 파악하지만 그 사실 이면에 있는 진짜 사실은 모르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주요 국가 나랏빚은 얼마냐. 일본이 자기네 나랏빚 대비해서 보시면은 GDP 대비해서 부채 비율이에요. 이게 245%예요. 얘네는 더 이상의 양적 완화도 못해. 이러지도 못해 저러지도 못해. 인구는 점점 노쇠하고 고령화는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들어가고 있어. 사람들은 결혼하지 않아. 애도 안 낳아. 그리스 174%, 이탈리아 137%, 포르투갈 131%, 미국이란 나라는 106%예요. 그리고 중국이 오히려 41%다. 근데 이거는 2011년 기준이니까 2014년 기준이니까 사실은 지금보다 극대화돼서 되게 많이 늘어났겠죠. 일본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중국이 제가 알기로 최근 들어서는 50 몇 프로인가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우리나라도 여기 35인데 이거보다는 훨씬 많이 늘어났겠죠. 제가 알기로는 90%가 넘는 걸로 알고 있어요. 95%인가? 네. 어쨌든 지금 현재 상황이 그렇고 이거는 기축통화의 수명이에요. 여러분들은 그런 생각해. 왜 미국이 끝나야 돼? 미국은 영원할 거야. 미국은 기축통화국이니까. 미국이 전 세계에서 가장 강한 군사력을 확보하고 있어. 그 군사력을 바탕으로 한 달러는 무너지지 않을 거야 라는 말씀들을 되게 많이 하세요. 근데 기축통화에도 수명이 있다는 거죠. 왜? 우리가 건설 개발하고 보시면은 도시도 마찬가지죠. 도시가 조성되기 전에 맹지, 평지부터 계속해서 시간이 흘러가면서 엄청난 도시 문명이 발달을 하죠. 근데 그 이후에 쇠퇴하죠. 마찬가지예요. 포르투갈이 기축통화국이었어요. 1450년부터 1530년까지. 그리고 스페인, 네덜란드, 프랑스, 영국, 그 다음에 마지막에 지금까지 근간 21세기 100년 동안의 기축통화국 제1 패권국으로 G1이었던 국가가 미국이란 나라예요. 근데 가만히 보면 거의 평균적으로 기축통화국 수명이 100년 정도예요. 지금 보시면은 영국이 105년 했고 지금 보시면은 미국이 96년 됐어요. 지금 달러라는 게 패권을 차지한 지. 자, 그러면 얼마 안 남았다. 그거를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림자 금융 세력이란 그 사람들은 미국이 준비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것도 잘 보셔야 돼요. 고령화 추이예요. 다 연결관계가 다 있어. GDP, GNP, 고령화 추세, 이런 게 다 연결관계가 분명히 있다는 거죠. 1932년부터 1970년대까지 지금 2000년, 2018년, 2026년으로 가면서 고령화 사회로 나아가는 게 미국이 생각보다 되게 빠르게 올라가고 있어요. 26년까지 보시면. 그리고 일본은 더 빨라. 보시면은 근데 미국이 가장 느려. 이 중에는 사실은. 근데 보면은 독일, 일본, 미국 이 나라들 지금 G7 서진 선방 G7에 있는 국가 중에 가장 많은 역할을 하고 가장 많은 패권을 가진 나라들일 수도 있는 국가들이에요. 근데 고령화 추세가 이 정도로 급박하게 돌아가는 거예요. 그럼 이 나라들에서 고령화가 이렇게 들어가는데 그림자 금융 세력들이 여기서 더 많은 건설과 더 많은 지역 개발, 더 많은 경제 발전을 이루어서 거기서 뽑아먹을 게 있을까요?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여기저기 있는데 그 사람들이 가서 데이트를 할까요? 아니면 뭐 모텔을 갈까요? 아니면 뭐 어디 가서 비싼 식사를 드실까요? 그냥 조용히 정적인 활동만 많이 하시지. 자, 여기에 포인트가 있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포인트가. 지금 보시면은 막 차가 엄청나게 많이 있어. 이게 선진국이야. 우리나라 같은데 선진국이라고 말하면 여러분들이 저를 욕하실 거야 아마 분명히. 근데 저는 어쨌든 한국이 좋은 나라라고 생각을 해요, 개인적으로. 여기 보시면은 한국인가 다른 나라인가 하여튼 여기 보시면은 수많은 차들이 발달된 도시에서 엄청난 문명과 함께 막 이렇게 막 엄청나게 개발이 돼 있어. 여기서 자동차가 더 늘어날 틈이 있을까요? 부동산 개발할 여력이 있을까요? 더 이상 없다는 거죠. 자, 이렇게 메가시티예요. 미국의 어떻게 보면 한 항구 도시일 수도 있어.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장면이 항공 촬영돼서 완전히 빽빽하게 건물이 들어섰고 여러 가지 다리나 교량이나 수많은 사람들이 여기 살고 있어요. 그리고 고령화 추세는 계속 되고 있어. 개발할 여력이 없어. 여기서 뭘 더 개발하겠어요? 자, 보시면은 도시화율이에요. 이게 보시면은 저에서 고, 그리고 보시면 시간 대비해서 시간이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초기에는 그냥 평탄하게 천천히 흘러가. 근데 도시화율 보면 중반 단계 보면 가속화돼.
계속해서 급속도로 상승해서 올라가. 가속화 단계에서는 수많은 자금들, 수많은 사람들이 투입이 돼가지고 개발하고 베네핏을 취하고 국가는 거기서 세금을 GDP, GNP는 상승하고 팽창하고 사람들은 어렸던 사람들이 시간이 흐르면서 나이가 점점 먹어. 근데 그랬던 사람들이 종착 단계 가. 나이는 점점 먹어. 개발할 때는 점점 없어. 건물은 다 젖어 있어. 주변에 다 보면 아파트, 빌딩 숲 엄청나게 많아. 그리고 사람들은 점점 고령화 추세로 가고 있어. 무슨 옷을 사 입고 무슨 가서 쇼핑을 하고 무슨 뭘 즐겨요. 데이트도 안 하지. 시간이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거기서 그림자 금융 세력들은 취할 게 없다. 경제가 안 돌아가는데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자, 고령화에 따른 잠재 성장률의 둔화다. 일본 88년부터 92년도에는 4.1%였어요. 근데 2008년부터 2012년도에는 1%밖에 안 돼. 근데 지금은 2019년도잖아요. 그럼 지금 어떻게 됐겠어요? 얘네는 거의 0%예요. 얘는 끝났어요. 일본. 그러니까 거기다가 얘네한테 지진까지 만약에 터져봐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여기서 그림자 금융 세력들이 얘네를 시켜서 뭔가 일을 시키면 여기서 먹을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왜 중국을 키워주려고 지금 할까요? 그림자 금융 세력들이. 이게 중국에 의해서 지금 크는 게 아니에요. 미국에 의해서 크는 게 아니라니까요. 자, 한국은 90년대에 9.2%, 근데 2030년에는 마이너스 0.3%야. 한국도 고령화 추세로 급속도로 지금 가고 있어. 근데 이 도표대로 말하면 여기 통일이라는 게 빠졌어. 자, 통일되면 어떻게 돼? 남북한의 인구가 합산해서 같이 움직인다. 그럼 그게 어떤 시너지를 발휘할까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북한에 있는 사람들, 그분들의 평균 연령을 몰라. 근데 우리나라보다는 제가 봤을 땐 어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거기서 나오는 시너지가 보면 이 그래프는 한국은 분명히 변할 거예요. 그리고 주요 선진국과 신흥국의 PER 비교. 이거 보시면은 S&P 500 지수는 쭉 올라가다가 점진적으로 떨어지고 있고, 일본도 마찬가지로 떨어지고 있고, 신흥국도 찔끔찔끔 떨어지고 있어요. 근데 주요 지역의 EPS 증가율 전망치가 여기 나와 있죠. 일본 제외 아시아, 라틴 아메리카. 제일 오른쪽이 라틴 아메리카. 그리고 미국은 지금 보시면은 EPS 증가율이 S&P 500 지수가 23.2에서 10.3으로 전망치가 엄청나게 낮아요. 지금 실제로 그렇게 됐어. 그리고 일본도 떨어졌어. 근데 중국은 오히려 7.4에서 12.9로 올랐어. 그리고 인디아는 5.6에서 11.2로 2배 가까이 올랐어요. 근데 더 웃긴 건 브라질 0.6에서 18%로 올랐어요. 3배가 올랐어요. 지금 이 화면을 보세요. 개발되지 않은 나라들 있죠. 지금 보면 남미 그냥 계속 못 살았어. 중국의 어떤 뒷골목일 수도 있어요. 이런데 개발을 해야 돼. 재건축을 해야 돼. 재개발을 해야 돼. 우리가 이런 광경을 미국의 어떤 도시에 가서 볼 수도 있지만, 이런 광경은 흔하게 우리가 신흥국이나 약간 그런 나라 가서 더 많이 볼 수 있잖아요. 그럼 거기에 개발할 여력이 더 있다는 거죠. 그걸 개발해서 이런 도시를 만들고 여기다 돈을 넣고 그렇게 하면 여기서 얻어지는 게 더 많다는 거죠. 사람도 인구수도 많아. 거기다가 미국이란 나라보다. 그리고 평균 연령도 더 어려. 거기에 사실 포인트가 있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린, 제가 친중이 아니에요. 저는 경제적인 논리에 팩트를 근거로 한 어떤 그런 여러 가지 객관적 사실을 갖고 제가 이런 영상도 만들고 제가 추구하는 방향이 그래요. 여태까지 계속 말씀드렸던 게 있던 거고. 그래, 자, 제가 말씀드렸던 G7 국가들이 여기 있어요. 저메니부터 영국에, 미국에, 이탈리아, 재팬, 캐나다 여기 있어요. 이 나라들이 있어요. 이 나라들의 인구 추세 지금 보시면, 그리고 경제개발 규모, 그리고 현재 도시화가 다 끝난 상태. 이 나라들이 패권에서 계속해서 있었는데 과연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요? G8이 러시아까지 포함돼. 근데 중요한 건 앞으로는 신흥국이 주축이 돼서 움직이려면 G7이 아니라 G20가 그림자 금융 세력들이 밀어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갑자기 G7을 해체해서 거기다가 G20에 있는 나라를 걷다 놓고 G10을 만들까요?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 그림은. 그 G20에 있는 나라들, 브라질, 그리고 중국이 있고, 그리고 인도가 있어요. 그리고 인도네시아, 터키가 있고, 그리고 이런 나라들이 있어요. 그럼 이런 나라들이 결국에는 G7이 했던 거를 스프레드해서 다극체제에서 전 세계를 움직이는 그런 그림으로 서서히 지금 변해가고 있는 지금 현재 상황이라는 거죠.
시간이 흐르면서는 G7에서 G20로 이번에도 오늘도 뭐 방사포를 뭐 쐈네, 뭐 미사일체를 뭐 쐈네. 그거 본 사람이 있나요? 근데 혹시 우리는 뉴스로 보잖아요. 그 뉴스를 믿을 수 있을까요? 과연? 언제나 무슨 일이 있기 전에 항상 이들은, 이 그림자 금융 세력들은 위기를 조장해. 예를 들어서 미중 무역 갈등도 타결이 되진 않겠지만 회담 전에 뭔가 위기를 조장해. 갑자기 트럼프 대통령이 갑자기 생뚱맞게 25% 무역 관세를 갑자기 때린다. 갑자기 김정은이 뭐 방사체 뭐 미사일포를 뭐 발사를 했다. 그래서 뭐 갑자기 전쟁 위협이 막 사람들은 그런 뉴스가 커뮤니티 사이트에 나오면 그거 보고 막 우왕좌왕해요. 막 야 무슨 통일이 돼. 그럴 줄 알았어. 응? 김정은 뒤통수 치는구나. 문재인 망했어. 쓸데없는 짓 했구나. 이런 얘기가 많아. 댓글 보면 과관도 아니에요. 제가 여태까지 말씀드린 걸 보면 결론이 아마 여러분들은 아마 내리실 수 있을 거예요. 다 결국엔 쇼죠, 쇼. 자, 트럼프 대통령이 여기 나오셨어요. 트럼프 대통령 마찬가지야. 관세 25% 때려. 야, 김정은하고 뭐 이렇게 들어. 야, 거기 뭐 핵무기를 보내. 뭐 스텔스기를 보내서 김정은 암살해. 자, 그렇게 됐나요, 실제로? 그림자 금융 세력들이 원하는 그림이 지금 파괴적인 시나리오를 원하는 게 아니거든. 그들의 이득을 추구하려면 결국에는 이 그림을 연결을 시켜야 되거든. 어디서 뽑아먹을까요? 뽑아먹을 데가 없는데 더 이상 거기밖에. 트럼프 대통령은 내년에 당선을 반드시 할 거다. 지금 경제가 안 좋다. 뭐 어쩌저쩌고 하긴 하지만 안 좋게 몰아가고 끌고 가고 하다가 갑자기 클라이막스 쪽으로 가면서 갑자기 경제를 뭐 살리고 통일이 되고 세계 평화가 어쩌느니 막 이런 한동안의 그런 그림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사람들은 거기에 환호를 하고 트럼프를 외치겠죠. 트럼프. 히어로즈라는 미드가 있었어요. 근데 히어로즈라는 미드에 여기서 보시면은 8명의 어떤 그 캐릭터가 있는데 다 각기 다른 능력치가 있어요. 예? 보통 일반인도 있지만 다 틀려. 누구는 투시력이 있고 누구는 힘이 세고 누구는 뭐 순간 이동을 할 수 있고 누구는 뭐 광선을 쏘고. 근데 여기서 보면 이 존재가 있어요. 히어로즈에서 악역의 명사. 예. 이 사람이 악역의 대빵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이름이 사일러예요. 근데 이 사일러가 어떤 능력이 있냐면 다른 사람의 초능력 능력을 자기 몸에 흡수할 수가 있어요. 흡수해서 그 여러 가지 그 능력을 본인이 발휘를 해. 다른 어떤 그 초능력자들은 한 가지밖에 없어. 특기가 한 가지야. 근데 이 사일러는 다 흡수를 해. 8가지면 8가지. 그러면 얼마나 강하겠어요. 이게 가지고 있는, 이 사일러가 가지고 있는 그 캐릭터의 무기가. 코인 시장에도 보면은 엄청나게 많은, 지금 보시면은 10개나 되는 코인들이 있어. 10개나 되는 코인들이 있어. 근데 이 코인들이 보면은 제각기 성능도 틀리고, 뭐 어떤 건 캐시로서, 어떤 거는 뭐, 플랫폼 코인으로서, 어떤 거는 은행하고 연결된, 뭐, 엑스라피드, 뭐 엑스커런트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 그런 거하고 또 합리적으로 또 연결이 돼. 어떤 거는 익명성하고 관련된 거, 어떤 거는 또 저장성하고 또 관련된 거, 여러 가지 것들이 막 있어요. 근데 이런 여러 가지 복잡다단한 코인들이 있는데 보시면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코인들이 있는데 이 코스모스라는 게 등장을 해요. 갑자기 코스모스, 텐더민트, 아톰 코인이 하는 역할이 뭐냐? 사일러가 했던 역할을 그대로 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 코인들이 있어. 장점과 단점이 있어. 그러면 이 코스모스가 중간에서 인터체인지 역할을 해줘요. 중간에 연결고리 역할을 해줘. 자, 그러면 거기서 결국에는 연결되어 있는 장점만 가진 그 코인이 중간에 나오겠죠. 그게 코스모스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코인이 제가 봤을 때는 향후, 지금이 아니라 이 시장이 성숙기에 접어들고 초기를 지나서, 지금은 코인 시장이 활성화도 안 돼 있었고 저는 초기라고 봐요. 솔직히 툭 까놓고 얘기하면. 근데 초기를 지나서 성장 단계를 지나서 절정, 성숙기를 지나면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어떤 코인들은 자기의 기능을 뺏기면서 사라지면서 하나의 단일화된 화폐로 점진적으로 전 세계를 나아가게 만드는 거죠. 그림자 금융 세력들은. 그리고 그거를 통해서 전 세계를 관리하고 감시하고 통제하고, 그거 아니면 사람들이 못 사는 그런 나라로 결국에는 만들겠죠. 그리고 그 코인으로 인해서 달러라든가 유로와 엔화라든가 마르크라든가 뭐 여러 가지 통화들은 결국에는 흡수될 수밖에 없고, 스테이블 코인이 중간에 그런 중간 장치 역할을 하겠지만 결국에는 단일 화폐로 가는 결과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지금까지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만들어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지금 보시면은 뭐 여러 가지 갈등도 있어. 남북 관계부터 해가지고 미중 무역 갈등도 보면 소설에서 갈등의 전개 과정의 위치는 갈등 정도를 뜻한다. 발단, 전개, 위기. 지금 위기. 위기 상황. 그래서 막 그게 막 갑자기 전쟁이 일어날 것 같이 막 남북 통일이 안 될 것 같이 막 시간을 벌벌 끌어 결정 단계까지 막 가. 그러다가 갑자기 회담 약속이 잡혔다. 그러더니 막 매스컴에는 갑자기 김정은이 뭐 화해를 했네, 뭐 핵을 폐기했네, 막 그런 얘기가 막 나돌아. 미중 무역 전쟁에 관한 것도 갑자기 막 훈훈한 기사가 막 돌아. 그러면서 단적으로는 결말이 또 나는 거죠. 근데 이게 또 계속 반복되는 거야. 계속 발단, 전개, 위기, 절정, 결말. 계속 이 사이클, 메비우스의 띠같이 계속 사람들은 거기에 이제 기사를 보고 놀아나는 거죠. 야, 이거 어떻게? 야, 이러다 망하는 거 아니야? 근데 알고 보면 또 하룻밤 자고 일어나니까 코인은 또 제자리가 있어. 테더 사태 터지면 또 쭉 떨어져. 또 뭐 한 달 며칠 지나면 또 올라가 있어.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여러 가지 것들이 결국에는 하나의 스토리로 제가 말씀드린 건데, 얘기를 듣고 납득하실 분도 있고 납득 못하실 분도 있고 반대하실 분들도 분명히 있어요. 저 나름대로는 이 얘기가 된다고 해서 저도 이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분명히. 그래서 도움이 되실지 안 되실지 모르겠지만 끝까지 코인 투자 하시는데 신념이나 어떤 확실성을 가지시고 잘 살펴보시고 코인 투자를 시총 높은 코인 위주로 하시면 결국에는 어느 정도는 그래도 살아남으실 수 있다는 거죠. 앞으로 밥 벌어먹기 힘든 사회에서, 초단위 사회에서, 4차 산업혁명에서 저는 그거에 관해서 확신해요. 지금까지 얘기가 되게 긴데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감사합니다. 항상 감사합니다.